3. 커리어 플랜 세우기. 리더십 파이프라인과 커리어 플랜. 잭은 폴의 결심을 확인한 후 대화의 방향을 본래의 주제로 돌렸다. 이야기가 건강 쪽으로 잠시 흘렀는데 경력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 직장인의 경력 개발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네. 잭은 본격적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플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앞으로 회사 내에서 경력을 쌓고 승진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자네에게 맞는 최적의 경력 개발 계획 CDP,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물론이지. 오늘 자네를 만난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제부터 자네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도록 하게. 잭은 미리 준비해 온 흰색 메모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은색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순간 폴은 상당히 기품 있어 보이는 잭의 만년필로 시선이 향했다. 자세히 보니 명사들이 즐겨 쓴다는 금태로 장식된 검정색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폴은 한눈에 잭의 만년필이 한정품으로 제작되어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장하고 있다는 마이스터스 딕마이스터스 덕임을 알아챘다. 사실 폴은 대학 시절부터 만년필에 관심이 많아서 유명한 제품은 거의 모두 섭렵할 정도였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유니스와 함께 쇼핑을 가는 날이면 혹시라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는지 궁금하여 만년필 숍을 찾곤 했다. 폴은 언젠가는 자신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 명품 만년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폴은 만년필로 뭔가를 쓰고 있는 잭의 모습에서 최고 경영자다운 권위와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잭은 흰 메모지 위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길게 그렸다. 만년필 펜촉에서 흘러나오는 스카이블루 색상의 선명하고 굵은 선이 종이 위에 나타났다. 폴은 두 개의 선을 보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질 거라는 기대감에 더욱 시선을 집중했다. 잭은 두 개의 축 안에 5개의 네모 박스를 그린 후 각각의 박스 안에 무언가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잭은 신규 리더 이머징 리더, 초급 리더 뉴 리더, 중급 리더 디벨로핑 리더, 고급 리더 어드밴스트 리더, 임원 리더 이그제큐티브 리더라는 글자를 쓰고 나서 지휘에서는 전체 구성원을 이처럼 5단계의 리더로 구분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잭은 이어서 각 단계를 적은 박스 아래에 무언가를 더 쓰기 시작했다. 폴은 잭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글씨체에서 선명하고도 에너지가 넘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필기를 마친 잭의 메모지에는 아래와 같은 도표가 완성되었다. 별표 사인 아래 도표는 잭이 설명하면서 종이 위에 직접 그린 것처럼 일러스트 컷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잭이 그린 도표는 지휘에서 직원들에게 직급 단계별로 제공하는 리더십 교육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주요 스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었다. 한 장의 도표 안에 모든 커리큘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식화되어 있었다. 폴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한 장의 도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잭은 도표 위의 그림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다. 여기에는 지휘에서 사용하는 단계별 리더십 교육 과정이 모두 담겨 있다네. 이 표를 보면 5개의 박스가 있고 왼쪽 맨 아래 박스에 이머징 리더가 보이지? 자네처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 그룹이 속한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전체 교육 과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일세. 폴은 리더라고 표시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즉, 그런데 지휘에서는 저와 같은 사원들도 리더라고 부르나요? 그런 말을 들으니 왠지 기분이 이상한데요. 지휘에서는 직급이나 부하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두를 리더라고 부르지? 아직은 완전한 리더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한다는 말이겠지. 리더라면 당연히 오너십,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네. 아, 그렇군요. 지인은 말로 들었던 것처럼 역시 다르군요. 설명을 들으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이제부터는 저도 지휘에서 부르는 것처럼 리더다운 마음과 자세로 행동해야 하겠어요. 그렇지? 자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을 원할 거야? 잭은 두 번째 박스를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다. 이것은 몇 년 후에 올라갈 다음 단계지. 단기적으로는 자네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 초급 매니저, 국내 기업 기준으로 과장급, 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중급 매니저, 차장급, 네 번째는 한 부서나 팀을 이끄는 팀장급 매니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휘 내에서 모든 단계의 커리어를 거친 임원급 리더라고 할 수 있네. 설명을 들으니까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결국 지휘의 리더십 단계는 모두 5단계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다네. 지휘도 과거에는 이런 단계가 8물결표 쌓인 9단계까지 있었지. 여기서의 단계는 곧 의사결정을 하는 결제 단계와 같다고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긴급하거나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은 곧 비즈니스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지. 그래서 지휘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단계를 축소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5단계가 되었다네. 과거에는 5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결제 단계가 있었군요. 저희 회사는 지금도 보고 단계나 결제 절차가 복잡한데, 현재와 같이 단계를 단순화한 결과, 지휘의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그것이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다네. 즉,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명칭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지휘에서는 이것을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 리더십은 이해가 되는데 파이프라인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죠? 자네도 알다시피 파이프라인은 한 곳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물과 같은 액체를 흐르게 하는데, 만약에 파이프라인의 중간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나? 중간에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중간에 파이프가 새거나 터지겠죠. 바로 그거야. 정확하게 설명했네. 파이프라인 내의 물 흐름이 중간에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하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 리더십 레벨의 흐름도 순조롭게 이어져야 해. 리더십 레벨이 잘 흐르게 하려면 각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리더십 수준과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에서는 리더십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레벨의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네. 그러면 저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야 당연하지. 자네 회사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자네가 경력을 쌓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리더십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겠지? 즉,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리더십 교육은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 리더십을 한 번 체득하면 그것으로 평생 동안 사용하게 될 텐데, 왜 반복적으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자네가 던진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우선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네. 직급이 바뀌면 처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지. 따라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면 사원 시절에 발휘하던 리더십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네. 그때는 더 높은 수준의 스킬과 리더십이 필요하게 돼. 이게 바로 자신의 직급과 역할에 맞는 리더십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이유라네. 아, 그렇군요. 한 번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 영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그렇지?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 사용하는 업무 지식이나 기술은 머지않아 더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로 대체될 것이고, 따라서 자네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만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에게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배울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새로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게 되네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심리일세. 그런데 자네가 반드시 명심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잭은 폴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폴은 무슨 말인지 더욱 궁금하여 잭을 재촉했다. 제가 명심할 게 뭔가요? 저는 무슨 말씀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웨이터가 액체 파라핀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 램프에 불을 붙여서 테이블마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잭과 폴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도 램프가 놓였는데, 램프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묘한 느낌을 갖게 했다. 폴이 사방을 둘러보니 각 테이블마다 놓인 램프 속 불빛이 흔들리며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려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홀을 밝히던 전구의 불빛이 일시에 어두워졌고, 램프 속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다. 흐릿하고 은은한 노란색 전구의 어두운 조명과 조화를 이룬 램프의 불빛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때 요리사 복장의 한 사람이 잭에게 다가오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이 식당의 수석 주방장이었다.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들을 조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이곳에 단골 손님인 잭을 발견하고 찾아왔던 것이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가 주방으로 돌아간 후 잭은 궁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폴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탈리아 태생으로서 이름은 마리오 쿠오모이며 젊은 나이에 홀로 미국으로 건너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자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아무렇게나 지냈었다. 그러던 중 어깨 너머로 바라보기만 하던 요리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마리오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요리책을 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요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마리오는 음식을 태우거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마리오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가지씩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요리하는 일을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마리오가 일하던 식당에서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여 음식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도와주는 보조 요리사로 채용하게 되었다. 정식으로 요리사 일을 배울 수 있게 된 마리오는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주방에 혼자 남아 새로운 요리를 연구해서 만들어 보는 일에 몰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리오는 요리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듭된 노력을 통해서 몇 년 후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이 식당에서 수석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요리 중 몇 가지는 마리오가 직접 개발하여 그의 이름까지 붙어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마리오가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했다.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때, 잭은 마리오가 오랜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찾아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폴은 마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주방장 마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잭은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네. 한 부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자네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네.
제게 의미심장한 말에 놀란 폴은 긴장을 풀려는 듯 자세를 가다듬고 나서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위험이 따르게 된다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 커리지라고 할 수 있지? 자네 혹시 용기가 무엇인지 말해 볼 수 있겠나? 잭은 폴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질문을 던졌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폴은 용기에 대한 정의가 생각나지 않았다. 잠시 골똘하게 생각하던 폴은 무언가가 떠오른 듯 대답했다. 제 생각에 용기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잭은 폴의 답변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자네도 불확실한 것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 따라서 용기란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즉 용기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말일세. 아, 그렇군요.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용기이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씀이군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결론을 말하도록 하지. 앞으로 자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기존의 방식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네. 때로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거나 도전해야 하는 때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게. 물론 두려움도 갖게 되겠지.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자네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폴은 잭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는 듯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며 잭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러고는 잭이 그린 도표에서 궁금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잭에게 물었다. 잭, 지금 해주신 말씀 항상 마음에 두고 생활하겠습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하고도 큰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지? 여기 위쪽에 그려진 5개의 박스는 이해가 됐는데, 아래쪽에 있는 에센셜 코스, 이센셜 코어스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자네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네. 이 도표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네가 질문한 것이지. 이미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에센셜 코스는 각각의 리더십 단계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스킬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어떤 항목은 다른 단계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 네, 저도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네가 속한 단계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3단계와 5단계에도 나오지? 이것은 해당되는 단계에 맞는 수준과 내용으로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네. 흔히 직장인들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한 번만 배우면 평생 동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네.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스킬이 필요하지? 자네도 곧 그런 교육들을 받겠지만, 절대로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 항상 더 높은 수준의 스킬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네. 폴은 잭의 설명을 듣고 나자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아, 그렇군요. 경력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폴은 잭의 계속된 조언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첫 만남에서 폴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었다고 생각한 잭은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설명했네. 오늘의 주제였던 자네의 경력 개발 계획에 필요한 것들과 방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자네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보게. 네. 쉽지는 않겠지만 먼저 저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재능과 관련된 최적의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겠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의 목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 자네가 나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군. 저도 제 인생의 목표에 맞춰 장기적인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웨이터가 다가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고 갔다. 지금까지 대화에 몰입하고 있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잭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음 약속에 관해 이야기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미팅은 2주 후에 갖기로 하세. 약속 장소는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알려주겠네. 아,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자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하지? 2주 동안 자네는 오늘 이야기했던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그 결과는 다음 미팅에서 나에게 말해주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네, 물론입니다. 오늘 미팅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팅은 더욱더 기대됩니다. 자네에게는 오늘의 첫 만남이 매우 유익했고 가치 있었다는 말이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니 나도 보람을 느끼네. 그리고 자네를 위해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네에게 줄 테니 가져가서 잘 활용하게. 커뮤니케이션은 경력 개발 계획과 달리 충분히 이해하고 체득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폴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잭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해 보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오늘의 만남을 요청했을 때 허락하신다는 승낙의 메시지를 이메일과 페이스북 두 가지로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보통은 이메일만 보내지 않습니까? 자네는 그것이 궁금했나 보군. 하하 물결표 사인. 잭은 다양한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폴의 자세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자네도 그렇겠지만, 요즘 우리들은 너무 많은 이메일을 받고 있어. 그렇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관계되거나 필요한 이메일을 선별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지가 않아.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제목이 익숙하지 않은 메일은 곧바로 삭제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지. 그러다가 언젠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삭제해서 낭패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메일과 함께 페이스북으로 쪽지를 보내는 게 습관처럼 되었지. 아, 그러셨군요. 사실 저 역시 페이스북 쪽지를 함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삭제할 뻔 했거든요.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터닝포인트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다. 폴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잭이 들려준 이야기와 교훈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치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 거리의 야경이 오늘따라 선명하고 아름답게 눈 속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여러 번 울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였다. 운전 중이라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잭을 만난 것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짐작했다.
왜냐하면 잭과의 미팅이 약속되고 나서 오늘 저녁에 그와 만난다는 것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고, 잭은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열었다. 그리고 오늘 잭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서 올렸다. 폴의 블로그는 다른 소셜미디어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자동으로 포스팅되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소식을 기다리던 소셜 네트워킹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댓글의 내용은 가지각색이었는데 잭을 직접 만난 폴이 부럽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있었다. 폴은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후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폴은 자신이 잭을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오늘 만남의 여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폴은 거실로 나와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들고 깊게 한 모금 들이켰다.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다. 순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떠올랐다. 사실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는 동안 미국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심에 귀국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서 졸업하면 당당하게 귀국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하이프릭션에 입사하는 바람에 몇 년째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 지금까지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 땅에서 홀로 지내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려움이나 좌절을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했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욱 자주 갖게 되었는데 뜻밖의 잭 월레스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폴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서머리 1. GE에서는 직급이나 부하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두를 리더라고 부른다. 아직은 완전한 리더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해야 하고, 리더라면 당연히 오너십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2. 파이프라인의 물 흐름이 중간에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하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 리더십 레벨의 흐름도 순조롭게 이어져야 한다. 이처럼 리더십 레벨이 잘 흐르게 하려면 각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리더십 수준과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은 리더십 수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3.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3.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기존의 방식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거나 도전해야 하는 때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라. 물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 4. 용기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실행한다. 5. 먼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라. 재능을 찾은 후에는 재능과 관련된 최적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일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라.